안녕하십니까. 경마사진 넘버 2015년 3월 7일 토요일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서울 경주 3월 월초 경주예요. 그렇죠. 첫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첫주 경마라고 봐야겠어요. 지난주는 3월 1일 경주인데 아무래도 2월 말 경주 분야였기 때문에 자, 일단 월초 경주인데 뭐 생각보다 월초인데 네. 편성은 월말 같습니다. 굉장히 혼조도 높아요. 네. 추경 경주가 상당히 많고요. 또 똥맞은 경주가 또 많이 있죠. 네, 푸짐한 편성이 상당히 경주 성격은 좀 혼전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월초 경마치고는 어제 부산과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어떤 영화를 본다 그러면 뭐 영화의 재미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뭐 어떤 섹스씬이라든지 그런 것이 곁들여지지만 영화 자체의 재미인데 글쎄 이 중간중간에 좀 능력마 편성이 있고 좀 와일드한 편성이 있어주면 참 너무 좋은데 그런 편성이었고 전체적으로 1경주서부터 11경주까지 그런 느낌의 경주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마 편성, 부진마 편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요한을 하고요. 일단 배팅을 해서 무조건 먹어야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흥미는 좀 떨어진다, 재미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지난주 적중 내용 우리가 부산 경마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적중은 여러 경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송 승부에서 UC 승부 경주였죠. 아큘러스가 신규 강제 큰 바다 단통으로 때렸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 승부했던 거 아큘러스의 스테파노 우리가 A급 문자 단통으로 보냈죠.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배당 많아요. 한국의 나라에 단통으로 보냈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영광의 태풍 있잖아요. 그렇죠. 로얄 임팩트를 A급 우리 김민수 의원의 UCC 승부 경주 저는 곁들여서 승부 경주 또 단통으로 보냈고요. 또 우리 김민수 의원이 또 이스트킨 맞췄죠? 네, 그렇죠. 네. UCC 승부 메인 승부였습니다. 네, 이스트킨의 3정제국. 예. 배당이 막판에 쫙 떨어지면서 8.7배 쌍이 한 10배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좀 자질구레한 배당들 2배, 3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적중보다 기본은 했다.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쭉 적중 내고 쭉 적어보니까 그렇게 센 배당이라든지 맛있는 배당 10배 넘는 배당도 몇 개 경주 적중을 했지만은 일단 팬여름과 같이 했던 일요일날 8경주였죠. 이스트킨 3정제국. 제가 이스트킨은 강대다니까 무조건 인정하는데 노림수는 3정제국이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팬들이 같이 하셨는데 일단 보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는 그렇게 마무리됐고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부진마 편성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한 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이병정 승부처. 네, 저는 오전 경주에 2경주하고요. 후반부에 11경주. 그 중에서 11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2경주, 11경주. 그 중에서 11경주가 메인 승부처다. 김민수 저는 3경주하고 10경주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봤고요. 그 중에서 메인 승부처는 10경주 후반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경주 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군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데뷔전치 6번마 꿈케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 경주예요.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발주가 워낙 좋았죠. 네. 정평수 기수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내내 그냥 붙잡고 여유를 보였는데요. 일단 기본 능력으로 볼 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뛸 말인데 이제 구조마방의 특성이 그렇죠. 데뷔전 승부는 약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퍼센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훈련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 바크란 사분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이끄는 탄력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최강 전사인가? 그 마필까지 병합을 했어요. 셋이서 바크란. 그런데도 상당한 스피드를 과시했던 마필이 6번마 꿈케라예요. 그럼 안 밀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안 밀리고요. 신마답지 않은 어떤 훈련량이라든지 파워 그런 면을 훈련 때 보여줬던 마필이 6번이고. 그럼 김민수 의원은 6번을 추천을 보고. 저도 6번을 어때요, 혈통? 혈통은 이게 지금 형제만이 별로 없고요. 네. 일단 좋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성할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싹수가 너무 많아요. 한 개 있어? 그냥 시정과 선은 붙잡고 여유인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안쪽에 3번이 현우하고요 5번 영천수가 있어요. 2번 스타브님이. 근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제가 그냥 선행 받고 돈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6번을 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마리가 있는데 10만 위즈 위지예요. 히어로. 일단 6번마 꿈케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어찌됐든 6번마 꿈케라는 대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6번을 정리를 하고요. 일단 11번 위지 히어로 일단 혈통.
지금 이제 1군에 부산 1군에 있는 그 금호강자의 목이 형제 마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검사 모습은 뭐 그렇게 엄청난 파워는 보이지 못했습니다만은 끝번을 신청했던 점에서 이게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끝번을 신청했던 점에서 문세영 기술을 태웠잖아요. 이번 경주는 데뷔 전부터 그냥 제가 볼 때는 전력 승부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 마필 중에서는 3번만 현우라든가 5번 영천수가 액면이 괜찮잖아요. 9번 당찬 모습 그렇지만 또 1번 신마도 괜찮은데요. 더블 드래곤. 일단 제가 분석해 볼 때는 6번 꿈케라하고 11번 이즈 히어로의 신마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1번 위즈 히어로도 일단 훈련 때 보니까 8점 마필들과 병합을 했어요. 삼정 탱크라든지 장산 라이언, 장산 호랑이 뭐 다 상위군 마필들이에요. 그렇죠. 장산 라이언과 장산 호랑이는 2군 마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마필과 경합을 했어요. 40점 마필인데 그런데 전혀 밀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얘도 주행검사하고 다른 전력을 갖다가 실전에서 바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문생이 기승했다는 점, 그리고 문생이 직접 훈련 담당하면서 전력으로 마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11번 위즈 히어로도 관심권을 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1번, 2번, 거기 3번은 현우라든지 5번만 영천수, 거기 9번은 당찬 모습, 이란 마필들, 좋은 성적들을 냈던 마필, 그리고 신마들이 있는데 역시 이러한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면서 1경기를 일단 6번 꿈케라를 축으로 놓고 전략을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경기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군 3세 결정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이병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신마 경주고 역시 능력 있는 이병주면 이러한 경주에 필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삼았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데뷔전 12번만 태양왕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너무나 싹수가 좀 있었고요. 훈련은 나름대로 완승불편한 마필과 경합을 했는데 이끄는 탄력도 3군 마필을 쉽게 이끄는 탄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태양왕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명주. 네. 자, 이번 이경주는 제가 상당히 노렸던 마필이 출전했어요. 그래서 오전 경주지만 승부를 좀 빨리 가져가고요. 일단 뭐 우리가 또 하루 종일 배팅할 자금을 또 만든다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되는 말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입상 도전 말이 많은데 제가 강력한 노림 수축. 그건 뭐냐면 그냥 능력의 수축입니다. 전개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이 대가리 말이기 때문에 그 놈을 놓고 제가 후착을 현장에서 주력 한 방 또는 두 방 압축을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큰 고배당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기권에 팔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강축으로 보는 마필 능력상 대가리인데 자 입상 후보부터 말씀드리면 1번 게이트 찬스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독선이 아닐까 1번이 태풍 돌파 이게 인기마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주신 2번 태양왕 여기에 이제 5번마 로드힐 신마죠 문세영 기수 그 다음에 4번마 하트밴드 그리고 인기마필 7번마 해피투데이 외곽에 지난번에 들어왔던 은하전설 자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7번 10번이 깜빵이로 팔려준다면 저는 땡큐입니다. 저의 노림수축은 7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라는 것을 살짝 말씀드리고 나머지 말에서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이광사석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아무튼 자 전체적으로는 되는 말이 한 7조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능력상 다른 거 필요 없이 잠재 능력에서 대가리 말 축으로 넣고 인기만 옥석 가리면서 현장에서 압축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경준이 이병준의 승부처인데 일단 어찌되었던 지금 능력상 대가리가 나와 있다고 지금 표출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7번이나 10번 은하전설, 해피투데이 이런 마필이 솔직히 강단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팔리면 땡큐라고 지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깜빡이를 무너뜨리고 복병마를 놓고 때린다를 무조건 배당으로 먹는 경기 되겠습니다. 자 이경기서부터 배팅 자금을 갖다 불려야겠습니다. 쌍까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이경주는 역시 이병준의 승부처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승부처, 승부경주에 너무나 많은 적중을 내고 있는 이병준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경주는 1300m 국내산 6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역시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좀 약간 부담은 되네요. 이경주가 이병준의 연타로 맞춰야죠. 연타로 적중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부담감을 떠나서 뭐 자신있게 누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경주가 이제 이병준의 승부처 제대로 때린다면 3경주에서 랑뎀이라고 그러죠? 네, 백투백. 네, 백투백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제가 반드시 맞춰야겠네요, 이 경주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경주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승부를 할 생각이 없고요. 왜냐면 이게 휴양마들이 많이 끼어있어요. 네.
저는 좀 까다로운 느낌이 있어요. 깊은 순간이 요거 다음에 나오면 승부하겠다고 지난번에 늑발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레크리스란한테. 그래서 좀 또 1번도 휘황만 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느낌을 지울 수는 없고요. 근데 간략하게 11번 화이트 큐피드는 눈에 너무 들어오네요. 기수가 문세영 기수입니다. 또 지난번 경기에서 팔을 내고서 나 안 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승부 없을 때 추위병 마필인데요. 그래서 11번 화이트 큐피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경주 이병준께서 이제 11번 화이트 큐피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건 대가리입니다.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직전 경주 정도만 뛴다고 쳐봅시다. 일단 늑바람 소미권에 완전히 잠이 잤어요. 제가 1월달 경주 용마불패랑 뛰었을 때 제가 한 방으로 적중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 정상오름 인기마로 팔렸을 때, 물론 정상오름이 지난주같이 지난주에 수록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드디어 들어왔죠. 네, 드디어 들어왔는데 그때 팔렸을 때 완전히 부러뜨리면서 화이트 큐피드를 갖다 용마 한 방 때리면서 적중했다고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경주 구미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클럽시드 지난주에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편성에서 이 정도밖에 못 이긴 마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병전이 지금 대가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컨디션도 미쳐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저는 11번 넣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11번 때문에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11번은 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역시 훈련을 통해서 이 마필이 완전히 미쳐서 돌아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방 때릴 겁니다. 물론 배당을 낼 수 있는 복귀를 통해서 나온 복병마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마필로 압축하는데 물론 대가리는 무조건 11번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좀 전력의 변화, 컨디션 변화를 보인 강력한 노림수가 또 있기 때문에 한 방 때리고 또한 배당으로 복병을 엮어가면서 한 2방으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3경주는 김민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5군 5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뭐 11번 호위무사가 대가리를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럴까요? 네, 뭐 10번만 슈퍼브로도 아니면 9마리. 9마리 텐시를 깜빡이죠. 네, 깜빡인데 네. 일단 11번 호위무사는 정상주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구정시장 한주 꼈기 네. 때문에 6주라고 봐야 되겠지만 거기 10번만 슈퍼브로드는 어찌됐든 지난번 승분전에서 잘 못탔고요. 네. 그래서 요 종합이 이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병주. 네, 전체적으로는 입성호가 많은 경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조를 분석했고요. 10-11 깜빡이라 팔려서 들어와도 뭐 할 말은 뭐 크게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그렇게 압도하는 두 마리는 아니거든요. 자, 안쪽에 1, 2, 3이 다 되고 여기에 4번 그리고 8, 9, 10, 11 이렇게 다 된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일단 10번만 슈퍼브로드는 제가 하반시키서 탔는데 일단 머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그 괴력을 발휘했던 썬버스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너무 앞선이 뭐랄까요, 주얼리 파티라든가 그 앞에서 그 슈퍼브로도 마찬가지고요. 좀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 클리너 볼트인가요? 완식이? 네. 완식이 나가면 참고 따라갔어야죠. 그 주얼리 파티가 제가 여름에 한 방을 때려봐서 깨졌거든요. 그 서승훈이한테 한 방 네. 때렸다 깨졌는데 넘어갔죠? 슈퍼브로도 그렇고 앞선이 다 죽고 그날따라 문세가 맨 뒤에서 취입을 했습니다. 그 카리스마 캔이었죠. 네. 그래서 제 느낌은 승분전에서 말을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번을 머리 잡았습니다. 네, 일단 10번만 슈퍼브로드는 직전 경기 앞선에서 약간 무리를 했다. 전개상에 뭔가 잘못된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좀 제대로 못했다는 뜻을 네. 전달시켜줬고 이번 경기 편성을 보니까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일단 10번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11번 호위무사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저는 9번만 세상만사가 24주 만에 출전했는데 네.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타트 능력과 훈련 때는 31조의 정환킨이라는 5군 마필, 센 마필이거든요. 네. 얘도 정환킨도 오래간만에 출전한 마필인데 그 마필과 경합시 쉽게 합도하더라고요. 쉽게 또. 네, 뭐 의도된 경합은 아니었지만 휴양이지만 좋다는 얘기네. 네,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고 참 세상만사가 제가 추천들이 거의 없었는데 추천드린 기억이 거의 없는데 말이 좋으니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 넘버원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9번만 세상만사하고 10번만 슈퍼브로드, 11번 호위무사 요 세 마필 모두 앞에 가는 놈들이에요. 요 세 마필 싸움으로 규정을 하고 네. 그 중에서 이병전이 10번만 슈퍼브로드, 예. 김인수채가 9번 세상만사 거기에 뭐 11번 호위무사까지는 충분히 안고 가야 된다. 세 마필 싸움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자, 5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 경주의 대가리가 썬버스트를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가리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토요일, 일요일 서울 경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아,
강축이라는 얘기죠. 추강력 대가리.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그 정도로 믿음을 준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그 정도로 이제 강축이 없는 경주들이 많으니까 예. 좀 가장 확실한 축이 아니겠냐 이번만 썬버스트. 네, 맞아요. 너무나 이번 주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분석을 다 끝내보니까 1차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현장 나이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축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후창 맞찾기로 여기다가 분석을 했는데 썬버스터가 우리가 데뷔 전부터 한 방으로 얘기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발주가 되네요. 선입으로 와서 막판에 압도를 합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제가 느낀 게 이야기가 당분간은 가야 되겠다. 당분간은 뿔할 때까지 가야 되겠다는 느낌 받았고요. 훈련 때 많이 어땠어요? 미쳐있죠. 그 정도예요.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는 3분만 그 마필이지 거의 대가리 급의 마필. 그것도 능력 있는 말인데 디플로매틱. 그것도 쉽게 앞도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우리 김민수 의원이 또 조교를 잘 보는데 조교법에서 확신을 또 받았군요. 그렇다면 이번 놓고 이번 강축이고요. 후착 찾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일단 이번 썬버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주에서 이제 코리안 더블을 좀 준비할 것 같은데 지금 서둘러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데뷔해서 이제 2번 뛰는데 벌써 1400으로 바로 써버렸거든요. 1400 쓰고 제가 보기엔 계속 연투 한 2번만 더 때리면 코리안 더블 나갈 자격이 생기니까 연승하면 되죠. 네, 연승하면 되니까 계속 좀 연투를 계속 때릴 가능성이 계속 이제 그 5월까지 마칠 가능성이 높아요. 상금을 마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제가 보기엔 서울 마필 중에서는 가장 기대치가 있어요. 한 마리 더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번 썬버스트 그 정도로 이제 상태 좋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확실한 축이 하는 데는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제 꼬리 찾는 경주인데 11번 어떻게 봐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인정이 되죠. 후차권은 일단 11번 빛의 바다가 또 한 단계 늘었더구만요. 네, 거의 늘었어요. 선을 가는 과정도 뭐 쉽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초반에 쉽게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넘어가서 너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번 체중이 왕창 빠졌던 해피볼. 그렇지, 해피볼. 그리고 항상 매번 착축만 되고 있는 8번. 스타메이커. 근데 9번은 제가 세게는 안 보는데. 그렇죠. 이제 목병이 정도라면 이제 놀부시는 타이거헌터가 이제 6개월 휴양하고 나와서 김혜선이를 태웠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4번은 물음표에 줄 수 있는 그런 복병만 되겠고 아무튼 우리 김희선이 얘기했던 11번은 기본적인 막관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번은 썬버스트를 축으로 놓고 솔직히 11번 그 빛의 바다가 이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2번, 11번 깜빡이 들어와도 리턴 매치 아닙니까? 네. 들어와도 이제 할 말은 없다. 일단 기본 막관이 2번, 11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타이거헌터라든지 여타 마필도 몇 마리가 있는데 이런 거 현양 상태를 보면서 주력으로 가든지 받치든지 그래야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5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 하겠습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역시 접종 구도 하겠습니다. 일단 리턴 매치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1월 11일 7경주에 됐던 4사람 감양, 선크레스트, 레츠보라, 스마트조이 이라는 마필들이 똑같은 경주에 뛰어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는데 뭐 그때 성적으로 한다면 4사람 당연히 선크레스트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적 자체로. 자, 이 경주 어떻게 봐요? 일단 내사랑 감양이 또다시 공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뭐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없는 경주입니다. 축구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일단 제가 축을 잡은 말은 서창비호가 되겠습니다. 12번 서창비호로 잡았는데 뭐 다른 것보다 이제 박은호 기수가 탔고요. 지난번 경주에서 그 뭐죠? 아몬거스트 강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즈스톰이 괴력을 발휘했던 경주였죠. 그래서 얘가 열심히 추위하다가 아몬거스트를 못 잡고 3차로 들어왔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전에 보다는 이번 편성이 더 허접한 게 아닌가. 레츠보론 이런 말들 뭐 지난번 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레츠보론은 걸음이 다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기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제 내사랑 다메하고 선크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는 1번 그 다음에 조금씩 좋아지는 3번 아르고 베스트인데 제가 느낌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서창비호가 뛰는 게 직전 경주보다 이번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박은호 기수 일단 축으로 잡았습니다. 네, 역시 12번 서창비호 또다시 끝번을 신청하고 출전한 마필인데 얘는 끝번을 신청하고 내측 추임하는 말이에요. 참 웃기는데 발주기에서 아마 문제가 있겠죠. 약간 발주가 약간 문제시되는데 뒤는 탄탄한 마필이에요. 자력으로 추입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병조께서 이제 구미압 편성 자체가 맞지 않냐. 지금 대가리로 팔린 마필이 제가 보기엔 7번이에요. 그런가요? 네, 거의 이제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 5번 아니면 7번이 팔리는데
뭐 거의 이제 배당판 현장 가면은 이제 7번이 대가리를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문세영. 네, 그렇죠. 문세영의 직전 경주 점배당 3차.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팔릴 가능성이 그날 있는데. 열심히 탔잖아. 네, 열심히 탔어요. 최선 다했어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자, 일단 12번 서창규 구미아 편성이 맞다고 일단 전달해 네. 주셨고요. 그때 저는 뭐 7번과 선크레스트가 네. 뭐 대가리 팔리던 그때 지난번 기획 때 솔직히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마피 상태가 몰라보게 틀려졌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5번 4사람당 같이 뭐 송도 뜯고 8주 만에 또 났어요. 네. 근데 이번 경주만큼은 뭐 저는 솔직히 기수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문세영이나 박우준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A급이지 뭐. 다 A급이기 때문에 뭐 박운이 못 들어갔던 말 문세영이 끌고 들어간다 그런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상태가 몰라보게 틀려졌고 아직까지는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를 충분히 간다면 저는 7번마 선크레스트의 그 기대치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1번마 스마트존은 1000m에서 1300m 그리고 직전 경기 안 가는 마필이 많았을 때 들어갔던 마필 4번을 말씀해 주셨고 5번만 내 사람 방향 이 정도 선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다. 자, 7경주 되겠습니다. 1200 국내산 4등급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진마 편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7경주도 솔직히 딱히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뭐 지난번 경주 폭탄 배당 터뜨렸던 1번 파티 레인하고 5번 포토시가 같이 출전했어요. 거기 선행만이 2번만 마이미셸, 깡바닥에서 취입하는 3번만 마이해피, 거기 뭐 8번 기습적인 선행 승부수도 있으니 10번 옥천지 등등 이런 마필들인데 그래서 이병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축이 없죠. 암말 한정경주에 1200이라는 점. 그리고 편성은 다 고만고만한 한마디로 해서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온 말들이죠. 예, 뭐 기본말로 볼 수 있고 능력 정체말로 볼 수 있는데 1번만 파티레이나는 제가 지난번에 좀 배팅을 했었던 마필인데 포토시가 사실은 포토시가 터뜨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대가리 키로만이 너무 인기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마필인데 걸렸죠. 너무 많이 팔렸어요. 제가 그때 파트레나의 좋은데이 뭐 이런 말들을 배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시가 이제 확 들어와서 확 깼는데요. 아무튼 파트레나가 장기 휴양 이후에 이제 소형표마방으로 옮긴 다음에 이게 원래 그 저거죠. 네. 홍대위의 말이었죠. 근데 지난번 그 전경주부터 냄새가 좀 났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발주가 되면서 이번 경주는 선행은 아마 마이미셀이나 포토시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천지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기세가 조금 살아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살짝 냄새를 풍기면서 좋아졌는데 일단 발주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몸이 가벼워진 그 김혜성 기수 선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을 저는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파티레이나 뭐 김혜성 기수 설명해 주셨는데 앞에 뛰는 마필을 갖다가 잘 요리를 해요. 잘해. 네, 이제 중장거리에서 좀 무리를 하면서 팬들한테 이제 어떤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시면은 어찌됐든 그거는 뭐 그 마방마다 작전을 지시했던 그 감독이 조교사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좀 약간 끌리는 걸 제어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단거리에서만큼은 상당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섭죠. 여자 기수답지 않은 어떤 날카로움이 있어요. 네, 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번은 파티레이나도 그러한 선상에서 지난번 경기 선전을 했던 마필은 선행까지 갈 줄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제 박태중의 8번 라운 S 프리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지난번 경기 때는 혼합상은 최강의 편성이라고 보여져요. 뭐 디플로매틱 믹션, 거기 함정 탱크 이란 마필 같으면서 그렇게 외곽 돌면서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번 경주 구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라운 에스프리라는 마필 앞에 뛰는 경험도 있었지만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직전 경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찔러보는 놈들이 있어요. 1번, 2번, 5번 이런 세 마필이 땅 튀어나와서 이거 지지고 볶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결대로만 뛸 수 있는 10번도 나간다 그러면 8번마 라운 SP가 뭔가 막판에 포를 내밀지 않겠냐. 그럼 절대 얻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8번을 말씀드리고 3번마 마이피는 어떻게 봐요? 저는 마이피는 반드시 배팅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저는 승부 없었다고 보고요. 아꼈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발주 연습을 많이 했네요. 네, 발주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개상으로 볼 때는 비록 1200이지만 마지막에
8번과 함께 3번도 내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마지막 그 결승선상 이번 경주는 결승선 직선 싸움에서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세 마리 기본이네. 그렇죠. 1, 3, 8이죠. 네, 8번, 1번, 3번은 기본적인 배팅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선상에서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이병전이 1번 파티리나 네. 김혜수전은 8번마 라온 에스프리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8경주하겠습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접전이에요, 접전이고. 일단 딱 보니까 이제 8번마 구름이의 나비가 일단 대가리를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뭐 지난번 경기 약간 늦바람서 약간 무빙을 띄면서 막판에 상당한 접전으로 들어왔던 마비 이제 8번마 구름이의 나비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강축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삼정제국이 그 다음 경기에서 지난주 우리 김민수 의원이 네. 그 생금이란 말이에요. 이스트캔인가? 네. 그죠? 이스트캔.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경주에 그 누구죠? 더센체프가 올 대가리를 압도적으로 팔려놓고 깨졌는데 안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남들이 더 잘 뛴 거예요. 네. 남들이 종번에 그 삼정제국 그렇게 타고서도 더 나왔잖아요. 근데 구름이 나비 같이 추입을 해가지고 중후미에서 추입을 했는데 얘도 만만치 않은 거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대마들 몇 면을 쭉 보니까 이번 삼정 제국에는 삼정 탱크가 상대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복승식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근 강축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뭐 지금 이병주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2차는 확실하지 않냐. 네.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능력상 입장상에 대가리다 이거 능력 없거든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2차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뒤에서 추입도 했고요. 앞에서 선입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시원한 맛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 2차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겠냐. 정확한 표현이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8번마 구름이의 나비가 최소한 2차까지 네, 간다. 복승식 축. 예, 쌍까지 들어온다면 뭐 저희는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쌍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번마 구름이의 라비를 갖다가 같이 가고요. 1번마 런탑은 직전 경주 미쳐가지고 제가 한번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더 이상 없습니다. 아쉬웠어요. 네. 좀 안타깝고 선왕을 뺏기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었죠. 네, 어쩔 수 없고요. 2번 필승 예차는 문선이 기승했고 3번 삼정 탱크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코딱지만큼 네, 있습니다. 부탁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라면 인기만 하면 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도 장산 라이언 장산 호랑이 40주에 그 오전장에 출전했던 그 신마 위지 히어로랑 경합하는데 이게 퍼지더라고요 말이. 상태는 나쁘지가 않는데 주폭이 좀 좋은 마필인데 일단 훈련 때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스트의 느낌은 아니다. 자 거기 5번 쿨터치 6번마 비만은 솔직히 직접적인 개신망이에요. 이게 11번 우승 나올 수 있는데 네. 8번 말고는 믿을만한 마필 솔직히 제가 보기 견제에서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삼정 탱크를 깜빡이를 때리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즈 넘버원에서는 8번마 구름이의 나비만 이병주 김민수 둘이서 2차까지 복수의식은 확실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절이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경절이겠습니다. 자 혼전이에요. 네. 일단 이병전. 정말 사고 싶지 않은 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4등급인데 한계를 드러내봤어요. 최근 상승세라면 굳이 찍는다면 사자왕인데요. 6번이죠. 6번 사자왕이 지금 1000m에서 정말 어렵사리 옛날에는 액면이 안 좋지 지금 액면이 너무 좋아졌어요. 최근에 4번 중에 3번을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인기순위 1, 2,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 과연 14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물론 선행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보고 싶고 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다 거기인데 3번만 바쿠에 왜 하만시기를 태웠느냐. 구조에서 한만씩을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평수가 안 타고요. 정평수 타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2차로 기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한만식 기수가 탔다. 사자왕 외에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다는 점에서 예전 1월 달에 그냥 선행 쏜 것처럼 이번 경주에 일단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3번만 바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만 바쿠 저 역시 세고 보고요. 자 일단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6번만 사자왕이 들어오면 저는 집니다. 네. 저는 6번만 사자왕은 보지 않습니다. 네. 일단 거리가 1400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일단 상투라고 그러죠.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전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1400을 나왔어요. 물론 얘네들 전력을 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필들이다.
근데 사자왕도 지금 링겔 꽂고 살고 있는 마필이에요. 조만간. 근데 이제 1400에서 이런 편성을 만났으니까 이제 또 이제 선행이기 때문에 또 이거 세게 팔린다고요. 버전 코코, 승리어제, 새로운 신 다 여기서 나오는 그똥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단 시원하게 6번 사장 잘라드리고요. 이변을 낸다는 상태가 좀 좋아진 5번만 대동시 하나가 아니겠냐. 네. 최근에는 약간 착차를 많이 줄였고요. 지난번 경우 때는 뉴 화이트 삭스란 마필가 끼면서 후미권에 맴돌았던 마필. 자 일단 뭐 51절 됐어요. 전력은 다 드러났어요. 근데 1월달 경우 때 저희가 한번 공략해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했죠 그때. 네, 그때 그 컨디션과 조시로 다시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을 낸다면 저 개인적으로 5번만 대동천하 정도가 배당을 낼 수 있다. 저는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하겠습니다.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김민수 저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찌되었던 이번 10경주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다음 11경주가 이병렬 승부처. 네. 아무튼 이번 10경주는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일단 혼합 3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고요. 첫 번째 이게 분위기 자체는 이제 선행 가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마 와일드 미스테리, 거기 3번마 진명불패, 거기 7번마 후즈 퍼펙트도 앞이 빠른 마필입니다. 이러한 마필들, 5번마 홍보도 맘만 먹으면 찔러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이 전체적으로 약간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5번마 진명불패가 지난번 경주 승군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마로 어느 정도 대두될 가능성, 뭐 1번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너무 불쌍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뒤에서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노림수 마필이 그러한 질주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오는 마필입니다. 뒤에서 오는 마필인데 요거는 제대로 편성을 만난 것 같아요. 선행가는 마필도 많고 또한 선행가는 마필 중 오래간만에 출전한 마필도 많고 전체적으로 치열한 경주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이거 훈련을 보면서 강하게 노리는 마필인데 딱 보니까 편성과 구미 그리고 조건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아마 복병으로 팔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마필을 놓고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던지겠습니다. 또한 그 마필 말고도 시원시원하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10경주는 배당으로 승부할 겁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무튼 김민수의 강력한 노림 수축 이번 경주는 뒤에서 결승선상에서 날라오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1경주는 1600m 2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박 터지는 경주 하겠습니다. 바가지가 터지는 경주. 자 이런 11경주가 혼전인데 이병전이 과연 무엇을 믿고 이 혼전을 승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10경주가 이병전이 10경주가 혼전인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노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병전도 11경주가 승부인데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시죠. 네, 11경주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2등급 한마디로 말해서 국산마와 외산마가 2등급 1등 그렇죠. 짬뽕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계속 2군 1군 그냥 혼자는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경우 특히 1군은 좀 우연히 들어간 경우 가끔 있죠. 2군은 없어요. 깜빡이가 항상 보면 그때 한번 가끔 한번 3,800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지난 우리 김민수의 승부경주에서 그때 뭐였지? 그 문세영께서 날라온 거 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있었고 거의 뭐 저배당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이 보장된 개혼전 경주입니다. 깜빡이라도 맞힐 수만 있다면 압축만 된다면 한 두 방 정도 압축만 된다면 이번 경주는 배팅 승부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보장된 경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번 경주 승부한 이유는 직전 경주 복귀를 해봐서 복귀하다 걸린 말인데 이번 경주 전개를 걸으니까 너무 잘 나온 마필입니다. 1900 핸디캡 경주인데 일단 뭐 그림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 능력을 한 70%만 발휘하고 다 끌어지지 않았던 복귀라도 딱 걸린 마필. 무조건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은 보장되고요. 근데 제가 노리는 축이 완전 생뚱맞은 그런 종합 백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분명히 조금씩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은 한 20배에서 30-40배 그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세 방으로 잡아놨는데 현장에서 또 주력을 한 방 때리고요. 나머지 복병만까지 안고 가고 인기마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마가 자 2번 특명, 3번 돌풍처럼 5번 천적 4번 때 4번 팔리나? 돼. 4번은 내가 안 본다는 게 벌써
결정이 됐거든요. 자, 5번, 6번, 7번, 8번. 7번. 외곽에 12, 13까지 인기마 좀 팔린 혼전인데 이 중에서 다 웬만한 인기마들은 쳐낼 거고요. 저의 복귀상 걸린 축을 가지고 한 20배부터 30, 40배까지 뭐 시원하게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11경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노림수 축이 있는 거예요. 네, 한 마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마필이니까 세 마리 지금 세 방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림수는 한 마리예요. 네. 한 마리인데 한 마리 놓고 딱 두 방만 때리면 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엔 두 방 넘게 때려도 돼요. 네. 한수 되죠. 네, 왜냐하면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거 복잡한 경주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4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2, 3, 4, 5, 6, 7, 12, 13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 세 방 때려 되는 경주인데 뭐 이병전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딱 세 방으로 정제했기 때문에 복병을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이거는 먹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거기 뭐 쌍까지 들어온다면 양념으로 대박 먹을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10경주 때 잘 때려 드리고요. 11경주 때 이병전 들어오셔서 말미없나 한번 치십시오. 네. 아무튼 이번 11경주 이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경주 되겠습니다. 이거 혼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짜증이 나네 진짜. 네. 그죠? 혼전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기본만 편성이기 때문에 접전이에요. 접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접전이고 뭐 3번 헤이주드, 6번 슈거 빅토리, 7번 라크윙, 9번 로얄 스텝, 12번 텍스트북, 왕성도 되고 뭐 포스트 워리어도 좀 살아난 거 같고 예상을 하면서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오늘 최일 경주가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좀 늦게 지금 촬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경주, 물론 경주 자체가 편안하게 예상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경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정말 저는 이번 경주 쉽지 않은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미 뭐 다 얘기해줬어요. 3번부터 5, 6, 7, 그 다음에 9, 11, 12, 또 12 텍스트북에 또 문세영 기수도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를 축으로 보지 않는데 입상 꼬마필이죠. 가장 무서운 장출 기세 또 14번까지. 자, 이번 경주는 아마 선행은 3번만 헤이주도 하고요. 3번이 선행 가고 그 외곽에서 텍스트북 7번. 그 다음에 라이크윙이 따라가는 경주를 보여줘요. 그 중에 제가 7번을 머리를 잡았는데 라이크윙은 일단 직전 경주에서 제가 신경도 안 썼던 그런 마필입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뛰었고요. 아무튼 베스트나인 참 안타까운 마필인데 베스트나인의 대왕까지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방 때렸죠. 근데 블랙트레이는 뭡니까? 그때 16배인가 15배였어 우리가 맞춰주는 배다. 근데 블랙트레이 고춧가루가 300배라니 참 대성 그때 우리가 깜빡이 그 럭키 뭐야? 그 문세영이 말을 잘랐죠. 그냥 순간적으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건 돌려맞아 섰잖아요. 먹었다 싶었는데 문 블랙트레이 고춧가루예요. 아무튼 라크윙은 지난번에 세게 안 봤는데요. 좋은 쪽으로 해서 갈게요. 승분 적응을 했다.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어려운 과정에 7번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에 들어온 그 축구를 말씀드리자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혼전이 높은데 뭐 7번 라크잉 말고도 머리 터지는 마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만 헤이주드가 오래간만에 선행 찬스를 좀 내는 것이 아니겠냐. 지금 뭐 전개를 갖다가 이병정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3번 선행 나고 뒤에 따라가는 게 7번하고 12번이 따라와요. 근데 얘네들이 다 능력 기수이기 때문에 경합이라든지 뭐 어떤 심한 견제 같은 건 없이 결대로 자기 입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본 견제는 어떤 작전 자체는 그런데 3번만 헤이주드는 최근 경기 때 선행을 못 나가면서 졸전을 펼쳤어요. 근데 이번 경기야말로 기본 마필을 만났어요. 선행을 받고 글쎄 결승선상 한 200m, 100m까지 견디는 그림이 계속 그려져. 나머지 그림 자체는 잘 안 그려지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나머지 그림이 안 그려지고 뒤에 취입하는 마필도 못 취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헤이주드를 세게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6번 슈거 빅토리, 거기 5번 세명 스텔, 9번 로열 스텔, 12번, 11번 다 14번까지 이러한 마필도 엇비슷한 전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말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변하니까. 특히 이번 주는 현장 컨디션이 아마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경마 우리가 현장에서 최대한 촉을 살려가지고 압축을 잘해서 또 일반 경주지만 또 현장에서 느닷없이 우리가 승부 들어갈 수가 있죠. A급 갑자기 김민수 이병주가 특별 문자에서 갑자기 A급 승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주가. 아무튼 특별 문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1경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현장에서 많은 집중 요하는 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상하다 많은 집중을 했고요. 또 현장에서 뭐 이병전도 그렇고 저 김민수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은 집중을 요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또 의외로 이런 한 주가 저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주에 네. 많이 적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이제 큰 수확이 그렇죠. 의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혼전으로 봤더니 노다지들이 막 떨어지더라. 그런 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적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